안녕하세요. 최승윤 작가입니다. 오늘 할 이야기는 그냥 문득 유튜브를 보다가 생각이 났는데, 또 스카이캐슬 요즘에 인기잖아요. 그래서 제 입시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공부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제가 그러니까 꽤 시간이 됐죠. 제가 처음 수능을 봤던 게 02학년도 수능을 봤으니까 제가 고3 때가 01년도죠. 그러니까 벌써 한 18년 전 일이네요. 저는 원래 뭐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좀 잘 했어요. 잘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다닐 생각이 잘 없었어요. 어,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만화를 그리면서 작정하고 공부를 안 했어요. 그래서 학교 가서는 거의 1교시부터 그냥 끝까지 잠만 자고 집에 와서 이제 만화를 그리고 그렇게 했었는데, 그러다가 이제 만화가로 데뷔를 못했죠. 저는 고등학생 때 만화가로 데뷔를 하는 게 목표였었는데, 근데 만화가를 하기에는 너무 좀 나태했던 것 같기도 해요. 밤을 새기는 했지만 그렇게 많이 그리지도 못했고. 아무튼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만화로 상을 받았습니다. 어떤 전국 만화 대회였는데 거기서 무슨 6개 장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. 그리고 나서 이런 상이 있으면 좀 대학을 가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대학을 한번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, 제가 학교를 갈 때마다 매일 버스를 타잖아요. 버스를 타는데 거기 벽에 광고판에 홍대 미대 이렇게 광고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왜 홍대 미대를 가려고 하지? 그러니까 서울대 미대가 더 좋은 데 아닌가? 라는 생각을, 그러니까 홍대에 미대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. 그 상황에서는 관심이 없어서. 네. 홍대 미대 비하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념이 없었단 얘기예요. 그리고서 이제 미술학원을 갔죠. 미술학원을 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 때부터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고, 그러니까 미술도 좀 늦게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니까 대부분 고등학교 1, 2학년, 2학년에 하더라도 좀 초반부터 시작을 하죠.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제 발로 미술학원을 갔어요. 저는 뭐 학원 가거나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등록도 저 혼자 가서 했습니다. 결정도 제가 하고 이제 가서 이제 하고, 이제 그때도 공부는 안 했어요. 공부는 안 하다가 이제 고3이 되고 고3 3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 네. 진짜예요.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미술학원은 다녔지만 아직까진 그때 좀 놀던 게 남아 있어서 좀 이제 마지막 논다라고 해야 되나? 이제 열심히 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수능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. 3월 달.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케이스냐면은, 그러니까 성적이 바닥이잖아요. 바닥이고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01학년도 수능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.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. 01학번 학년도 수능이 너무 쉽게 나와서 만점자가 막 되게 많이 나왔고, 뭐 예를 들어서 400점 만점에 390점대여도 서울대는 못 갈 수도 있는 간당간당한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거의 만점 가까이 받아야지 서울대 의대나 뭐 의대를 갈 수 있는 막 그런 수준이었고, 그래서 수능을 난이도를 조금만 조절해야겠다 했는데, 그 02학년도 수능이 불수능이라고 그러나? 아무튼 진짜 역대급으로 어려운 수능이었어요. 정말 어려워서 일단 수능을 망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그다음에 저는 어땠냐면은, 일단 저는 고3 때 시작할 때 성적이 바닥이잖아요.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.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제가 한 여름이 지나가기 전까지도 내가 중학교 때 기억했던 영어 단어가 더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. 공부를 너무 안 했으니까. 근데 제가 결과적으로 고3 때 수능 전체 1등급을 맞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저 때는 어땠냐면은, 저 때는 지금은 예체능이랑 그
일반 문과랑 같이 수능을 보잖아요. 근데 비슷하긴 한데 예체능끼리 이제 따로 채점을 했어요. 그러니까 과목도 약간은 달랐는데 그래도 재수를 했어요. 근데 결국에는 재수를 했는데 물론 그 재수한 스토리나 그런 것들도 참 기구한 게 많아요. 근데 아무튼 제가 고3 때 예체능 전체 1등급이고 한 3% 정도, 전체 3% 정도에 들었고, 그리고 재수할 때는 전체 2% 정도 들었어요. 성적이 조금 더 올라서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그리고 저희 때는 지금처럼 뭐 영어, 국어, 사회,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 보죠, 미대들이. 저희 땐 그렇지 않고 미대도 국어, 영어, 사회, 과학, 수학 5과목을 다 봤어요. 근데 이 5과목 전체 1등급이었다라는 얘기예요. 자,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. 일단 저는 홍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왜 홍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집에서 제일 가까웠습니다. 네, 집에서 제일 가까워서 홍대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홍대반을 들어갔죠. 공부를 잘하냐? 공부 못하는데요? 성적이 나와야 될 텐데 성적 올리면 되죠.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저는 그 당시에도 대학을 가더라도 대학을 계속 다닐 생각이 없었어요. 저는 이렇게 학교에 그렇게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저는 입시를 어떤 마인드로 했냐면은 저 자신을 시험해 본다라는 마인드로 했어요. 내가 실제로 공부를 해서 얼마나 성적이 나올 것이며 미대에서 이 입시를 도전을 해서 얼마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거를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. 근데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. 주말엔 공부를 안 해요. 주말은 쉬어야죠. 주말은 공부를 안 했고 평일에만 공부를 했습니다. 평일에만 공부를 하는데 그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. 학교에서 뭐 1교시부터 뭐 6교시나 7교시까지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요. 일단은 잠을 자고 2시간 공부합니다. 2시간. 제가 그때 어디서 들었는데 인간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5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, 뭐 그런 대충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어설프게 공부를 길게 하느니 학교에서는 내가 혼자서 자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식, 고3 때는 이제 수업 진행 안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. 그런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미술학원을 가잖아요. 간 다음에 미술학원 10시에 끝나면은 한 10시부터 한 새벽 1시 정도까지 한 도착하면 10시 반쯤 될 테니까 10시 반쯤부터 새벽 1시 반 정도까지 3시간 공부합니다. 네. 독서실에 가서 3시간 공부했어요.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방학 때는 조금 더 공부를 했겠죠.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, 그리고 요즘에는 공부하시는 학생분들 중에 제가 옛날에 가르쳤을 때도 그렇지만 입시가 다가오면은 미술학원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미술학원은 계속 갔어요. 뭐 수능 보기 거의 전날까지도 미술학원은 가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전날엔 안 갔었나? 아무튼 그렇게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. 물론 수능 한 50일 전부터는 주말에도 공부했어요. 네, 그때부터는 주말에도 공부했어요. 자, 아무튼 이게 좀 서론이 길었고 서론을 9분이나 했네요.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? 근데 제 채널에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충 짐작이 되실 수도 있어요. 제가 그림 그리거나 생각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공부를 했습니다. 맞다. 제가 결과를 말씀을 안 드렸군요. 그러니까 1등급이 되긴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100점을 올린 케이스예요. 거의 100점 이상씩 점수를 올린 케이스예요, 수능을. 그러니까 1년 안 되는 시간 동안. 일단은 공부를 그냥 제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했고,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. 제가 딱 1등급을 딱 2번 받았는데, 전체 1등급을 딱 2번 받았는데, 그게 고3 수능이랑 재수때 수능 2번입니다. 모의고사 때는 한 번도 못 받았어요. 신기하죠? 근데 어땠었냐면은, 일단 저는 수학을 보면은, 수학은 포기했어요.
포기했는데 수학 1등급이 나왔습니다.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2점짜리 수학이라는 그 뭐라지 문제집이 있었어요. 그 3점짜리는 내가 풀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2점짜리 수학 문제집을 하나를 가지고 그 문제집 하나만 봤습니다. 문제를 풀고 그거를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수학은 그 모의고사 보잖아요. 모의고사 보면 틀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. 근데 그 문제나 그러니까 이건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얘네가 맞았으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르면은 거기 안에서 걔를 파헤치고 얘가 나오기 위해서 나왔었던 이거 이제 가지를 쳐가면서 한꺼번에 다 공부를 해요. 그래서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그냥 문제 하나만 매달려가지고 얘를 이해할 때까지 한 적도 있었어요.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미술학원 빼고 학원을 안 다녔어요. 저는 공부학원을 안 다녔어요. 잠깐 다녀본 적도 있는데 안 맞더라고요. 단과학원을 잠깐 가봤는데 이건 내가 못하겠더라고요. 그리고 재수 때 원래 이제 미술학원 밑에 종합반이 있어요. 근데 도저히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. 그래서 한 1, 2주 다녀보다가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혼자 공부했습니다. 저는 혼자 공부했어요. 혼자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 방식은 안 맞아요. 저는 제가 하는 대로 내가 지금 이 문제에 집중하고 싶으면 이거를 지금 하루 종일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 선생님의 그 진도에 따라가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거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. 내가 지금 이게 궁금하면 이거를 해야 돼요. 그래야지 보람이 있는 거니까.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거는 좀 아니더라고요. 근데 제가 02학년도에 수능을 봤을 때 수학이 어마무시하게 어려웠어요. 수학이 80점 만점이었는데 제가 45점 나왔습니다. 45점 나왔는데 1등급이 나왔어요. 근데 그게 뭐 이제 예체능끼리만의 1등급 문제가 아니라 문과였어도 45점이면 1등급이었어요. 네. 뭐 문과엔 수학 뭐 중요도가 떨어지면 이과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아무튼 이과든 뭐든 그때 수능 성적이 다 처참했어요. 제가 그때 원점수일 거예요. 원점수가 275점이 나왔는데 1등급이었어요. 400점 만점에. 근데 그 정도 점수면은 서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은 아니지만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그냥 성적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. 그때 수능이 얼마나 이렇게 망했는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그 전년도 수능은 350점, 360점이 넘어도 서울, 인서울이 간당간당했는데 커트라인이 거의 100점 이하로 낮아진 거예요. 너무 어렵게 된 거죠. 아무튼 어부질이죠. 그런 다음에 03학년도 수능도 조금 어려웠어요. 근데 그게 조금 쉽게 낸다고 하지만 03학년도 수능도 좀 어려웠어요. 그래서 주변에 수능 망친 사람이 뭐 부지기수였고 근데 저는 275점이 나오고 아마 재수할 때는 한 290 몇 점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모의고사 때 점수랑 똑같아요. 모의고사도 항상 고만고만했고 근데 모의고사 점수는 저는 그대로 나온 거예요.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막 하늘에서 놀던 애들이 모의고사에서는 막 저보다 훨씬 점수가 높던 애들이 우수수수 다 떨어진 거예요. 저는 그냥 점수가 그대로고 그래서 어부지리로 저는 수능 때만 단 2번 전체 1등급을 받은 거죠. 그런데 공부를 어떻게 했냐 또 얘기를 해볼게요. 아까 얘기했었던 하루 5시간만 공부를 하고 문제를 하나가 있으면 그냥 파고 들어가고 근데 문제집을 많이 안 봤어요. 제가 기억나는 게 영어도 문제집 하나 봤어요. 학교에서 사라고 하는 문제집 있잖아요. 그거 하나 보고 그것만 봤어요. 그것만 보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회 같은 거를 좋아해서 그냥 파고 들어가면서 정리하면서 하는 거 잘했어요. 제가 역사 같은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역사는 잘 못 봤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파고 들어가는 걸 좋아했고 과학은 도대체 제가 왜 1등급이 나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과학은 약간 버렸거든요. 그리고서 이제 모의고사 나오는 것들은 풀고 모의고사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중점적으로 봤죠. 그런데 신기하게 과학은 항상 1등급이 나왔어요. 그건 참 미스터리예요. 수학, 과학은
계속 1등급이 나왔어요. 국어도 1등급이 나왔죠. 근데 국어는 제가 그 이후에도 학생들을 보면은 좀 그런 게, 저는 국어는 제가 공부를 안 했을 때 그냥 풀어도 거의 항상 1, 2등급이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을 때도. 근데 언어 능력은 공부를 아무리 해도 사실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서도 그때 국어를 제일 못했잖아요. 그러니까 국어는 노력한다라고 된다라기보다는, 아니면 그 노력이 거의 고등학교 때 가능한 노력이 아니라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거나 그런 사고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? 그 언어 능력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은 공부를 아무리 해도 언어 성적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. 언어 성적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는 잘은 못 봤던 것도 같아요. 갑자기 어두워진 게, 이거 모니터가 갑자기 꺼져가지고. 그렇고 그러네요. 뭐 별건 없네요. 아, 그리고 MC 스퀘어를 했었어요. MC 스퀘어 아시나요?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뚜뚜뚜 이렇게 껴가지고 공부하는 건데, 제가 그때 꿈이 고3 때 바로 대학에 가면은 제가 진짜 수능을 100점 이상 올린 케이스잖아요. 그래서 MC 스퀘어 장학생을 신청하려고 그랬어요. 그거 하면 100만 원 주거든요. 근데 고3 때 그게 안 돼서 그거는 신청 안 했고, 재수 때 결국은 해서 홍대는 못 갔고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들어왔죠. 서울산업대를. 그래서 학교를 다녔어요. 저는 홍대를 다녔으면은, 홍대를 들어가면 홍대 입학과 동시에 그냥 자퇴하려고 그랬어요. 아, 내가 할 만큼 이뤘다. 근데 홍대는 못 갔고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성적이 되게 커트라인 홍대보다 높았어요. 그래서 고3 때 제가 전체 1등급인데 저희 학교 성적 커트라인에서 잘렸어요. 왜냐면 입시가 홍대랑 같은데 저희 학교는 3배수에서 잘랐고 홍대는 6배수인가 8배수에서 잘랐거든요.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 왜 홍대를 못 갔냐. 근데 어차피 전체 미술, 그러니까 예체능계에 4% 이내에 있는 애들은 다 홍대 지원생이에요. 그러니까 미술 쪽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제일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제가 출나게 잘한 게 아니라 홍대 반 애들은 다 비슷하게 그 정도 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홍대 반 내에서 중간보다는 상위권이긴 했을 거예요. 성적이. 근데 기본 그래도 2등급 이상인 사람들. 그러니까 지금 성적으로 보면은 제가 그때 그냥 문과 기준으로 2등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대부분 그래도 3등급 정도까지는 해야지 홍대를 지원을 하지, 뭐 4등급, 5등급 나오는데 홍대를 지원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. 아무튼 저희 학교가 커트라인이 세서,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고3 때는 성적에서 잘려서 아예 실기도 못 봤어요. 근데 이제 재수 때 이제 들어갔죠. 그래서 대학교를 아무튼, 나를 여기서 좀 더 실험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대학교를 자퇴를 하지 않고 과학기술대학교를 다녔습니다. 또 오해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,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고 제가 무슨 과학기술을 배운 거 아니에요. 저 그냥 순수 회화과입니다. 가끔씩 역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이라서, 출신이라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르네, 이런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하고. 과학 전혀 상관없어요. 아무튼 그랬고, 이 공부 방법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, 아무튼 저는 문제풀이 형식은 안 했어요. 공통된 게 있죠. 저는 문제집 하나만 보고 이거를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보고 그랬어요. 근데 이게 좀 제 성격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니까 저는 학원에서 이렇게 짜여진 스케줄과 뭐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 못해요. 내가 스스로 계획표를 짜고, 오늘은 어떻게 공부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지, 이렇게 하고. 맞다, 중요한 거 있어요. 네, 이걸 말씀을 드려야겠다. 이거 진짜 중요한데,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도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방법이고, 아니면은 노래를 외우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, 예를 들어서 캔버스를 그림 그리기 전에 슬쩍 봐요. 그리고 그림을 좀 그려보죠. 다음 날이 돼서 한 번 더 감을 잡아요. 그리고 나서 약간 텀을 뒀다가 다시 와서 그림을 그리거나, 아무튼 뭐 이렇거든요. 이게 뭐냐면은, 예를 들어서 노래 가사를 외울 때도 하루에 완벽히 안 외워지잖아요. 한번 봐요. 슬쩍 보고 자야 돼요. 잠을 자고 그 다음 날에 또 봐요. 그런 다음에 슬쩍 이렇게
이렇게 대충 파악을 하다가 자야 돼요. 분명히 잔 다음에 시간이 넘어가야 돼요. 그 다음에 보고 복습하고 봐요. 이래야지 머릿속으로 들어와요. 네. 한 번 봐가지고 그날 파고들었다고 머릿속에 다 들어오지 않고 그날 봤던 거를 제가 왜 문제집을 하나만 봤냐면은 보고서 지나간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한 다음에 그러니까 잠을 자고 아니면 며칠이 지나도 상관없어요. 그런 다음에 다시 봐요. 그 다음에 머리에 아직 남아있을 때 다시 봐요. 그래야지 머리에 완전히 들어와요. 네.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을 시켜야겠다 싶을 때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것 같아요. 이건 제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보면은 물론 그냥 결과가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 풀이식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도 필요할 거예요. 물론 저는 공부 최상위권 뭐 서울대 의대를 뭐 지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대를 지원을 하는데 그 미대 지원하는 사람 중에 최상위권 정도를 제가 생각을 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 하려면 문제 풀이도 잘하고 원리도 이해를 잘하고 저보다 물론 공부를 훨씬 더 체계적으로 복잡하게 잘해야겠지만 저는 제 수준을 알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저는 1등급까지는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. 2등급이 목표였어요. 근데 1등급이 나온 게 좀 의외긴 했지만 아무튼 남들이 망할 때도 이제 저는 성적 방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를 틀리면은 이건 몰랐으니까 넘어갈 수 있잖아. 근데 아는 문제 틀리면 진짜 후회가 막심하거든요. 아는 문제는 확실하게 맞자. 이런 식으로 공부를 접근했었던 것 같아요. 네, 뭐 그렇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제가 뭐 예서처럼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한 것도 아닌데 공부에 대해서 뭐 공부 방법을 공유한다라는 게 좀 그렇기도 하네요. 하여튼 좀 미대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서울대 의대를 준비를 하시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가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시면은 네, 좋을 것 같네요.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공부머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. 확실히 어렸을 때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.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. 저도 계속 공부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으로도 최승윤 작가의 이런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